이번에는 생활 속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주식제작전략원 오윤택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특허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물 인터넷 기술의 시장과 특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지난주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망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물이 인터넷망으로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구 전체 인구가 약 63억 명이었던 2003년 약 5억 개의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1인당 0.08개의 장치 수준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2010년에는 125개로 1인당 한 1.8개의 장치가 연결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시스코 관계사는 2020년에 약 한 500억 개의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 시장의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가트너 그룹은 2020년 사물 인터넷 시장이 약 한 3,09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네. 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발표한 국내외 사물 인터넷 정책 및 시장 보고서에서는 2015년에 국내 시장이 약 한 1조 3,5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제4의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 기술 관련 특허 현황과 또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특허정보원 보고서에 의하면은 세계 특허 출원은 2009년에 118건, 2010년에 510건, 2011년에 1138건으로 급증하였고, 네. 2012년에는 849건으로 다소 감소 추세입니다. 구글이 지난 1월 달에 보일러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개발한 네스트사를 32억 달러에 인수했고, 삼성전자도 지난 8월 달에 사물 인터넷 개방형 플랫폼 업체인 스마트싱스를 약 한 2억 불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기술과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의 앞으로의 맹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주에는 어떤 특허 뉴스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각종 사고에 대한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 분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술의 특허 출원이 2009년 70건에서 2013년 14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 맞춤형 경로 제공 기술과 같은 차량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차세대 내비게이션 특허 출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건축물 녹화 기술의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특허청이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 특허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특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도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물 녹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 특허가 2000년 이후에 약 연평균 250여 건씩 출원되고 있고 또 최근 5년 동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축물 녹화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녹지가 부족한 도심의 경우 공원 녹지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더라도 토지 매입에 높은 비용이 소요되어서 순수하게 녹지로만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데요. 네. 도심지 녹지 공간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건축물 녹화입니다. 네. 즉 이제 건축물의 외부 표면에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양 등을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을 설치하고 설치된 기반 위에 토양부를 마련한 후 적합한 식물을 심어서 유지,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건축물 녹화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이렇게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건물 전체를 이용해서 하나의 숲을 조성한 일본 후쿠오카의 아크로스 빌딩, 또 친환경 정책을 바탕으로 녹색 도시로의 변모에 성공한 미국 시카고의 시청 옥상 정원, 또 전체 길이가 약 3.5km에 달하는 네. 세계 최장의 정부 세종청사 옥상 정원 등 대표적인 그 건축물 녹화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도시인들에게 그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건축물 녹화 관련해서 어떤 특허 기술이 출원이 되고 있습니까? 네, 건축물 녹화 관련 특허에는 녹화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에 관한 특허가 전체의 43%,
또 녹화 구조물에 관한 특허가 전체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화 자재에 관한 특허는 녹화에 이용되는 그 식생용 매트, 또 인공 토양, 다양한 형태의 용기에 관한 추론이 많고요. 네. 녹화 구조물에 관한 특허는 방수 기능, 또 방금 기능의 그 일체화 등을 통해서 시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특허가 다수 추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건축물 녹화 이 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까? 네, 각종 연구를 통해서 건축물 녹화가 냉난방 에너지 절감, 또 건물 내구성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 대전, 울산 등 지자체에서 옥상 녹화에 대한 지원 기준을 조례로 마련하여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축물 녹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건축물 녹화 기술이 활성화돼서 이 복잡한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힐링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오윤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